네, 안녕하십니까. 정원화의 QGI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혹은 임의로 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우선은 그 지도를 내 맘대로 만든다는 게 그냥 새로운 레이어를 제가 생성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지도 레이어를 개발을 할 때 어떤 메커니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뭐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직접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영상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QGIS를 켜시고, 저는 3.10 버전입니다. 켜시고 이제 웹에서 이제 카카오 맵을 먼저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실습용 데이터를 하나 쓸게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거긴 하지만 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제 데이터, 서울중학교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레이어 범위를 확대를 하면은, 자, 서울중학교가 이렇게 매핑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좀 적당한 지역을, 오늘은 은평구로 한번 가볼게요. 자, 피처가 잘 안 보이니까 스타일 빨간색으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연천중학교, 연신중학교, 불광중학교가 이렇게 중학교 위치가 이제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 중학교에 뭐 운동장이나 건물 레이어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 레이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제가 원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선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새 쉐이프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을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 기법 같은 경우는 디지타이징이라는 기법입니다. 디지타이징이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종이 지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걸 이제 뭐 최근에는 종이 지도를 사용을 하지 않고 다들 내비게이션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종이 지도에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작업을, 아날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이제 지도에서는 디지타이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지타이징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서울 중학교 어, 건물과 이제 운동장을 할게요. 5179. 5179라고 쓴 것은 이제 저는 좌표기를 5179로 할 거고, 쉐이프 파일에는 이제 헷갈리니까 좌표기를 써줘야 됩니다. 이제 필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각자의 필드인데, 일단은 이제 아이디가 하나 있습니다. 뭐 고유의 인덱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저는 이건 하나의 컬럼입니다. 컬럼.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만들면은 그 레이어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레이어의 이름, 네임을 하겠습니다. 이름이니까 텍스트 데이터고요. 길이는 뭐 80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네. 많으면은 이제 뭐 메모리나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뭐 그렇게 큰 데이터를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필드 목록 추가를 해주시고 확인을 하시면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점 데이터로 해버렸네요. 제가 다시 아까 같은 과정을 하고, 파일 이름을 저는 이걸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 도형 유형이 있는데, 포인트를 찍으실 거면 포인트를 하시고, 뭐 멀티 포인트 하시면 하시고, 라인이면 라인이고, 폴리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건물이랑 운동장이기 때문에 폴리곤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표계는 5179로 하고, 새 필드 이름은 name, 이름을 넣을 거니까 텍스트 데이터, 필드 목록 추가, 확인. 네, 덮어 씌우고요. 근데 이게 생겼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레이어를 하나씩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쌓아가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연천중학교라는 곳을 먼저 볼게요. 이걸 클릭을 하고 저는 뭐 건물과 이제 이 운동장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편집 모드 전환을 누르시고 폴리곤 객체 추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서 이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선 일단 운동장을 먼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테두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운동장만큼 따졌죠. 이 상태로 이제 우클릭을 해주시면은 나는 이제 점 만지는 걸 그만하겠다, 편집을 그만하겠다라는 소리고 이 객체 속성을 쓸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그냥 이제 첫 번째니까 1번이라고 하고 이름은 운동장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것도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이제 학교 건물이니까 뭐 나중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이제 세밀하게 하셔도 되고 저는 실습이니까 일단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클릭해서 아이디 2번에서 여기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본관 정도가 되겠죠. 본관 확인. 그리고 뭐 여기 요거는 뭐 3번 세 번째니까 이건 뭐 별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뭐 별관으로 다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실습이니까 이렇게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편집 모드 전환을 푸시면은 레이어를 변경할까요? 하는데 저는 저장을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걸 우클릭해서 속성 테이블 보시면은 뭐가 생겼어요. 운동장, 본관, 별관을 이제 제가 레이어를 핸들링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까 3개 지역만 해보겠습니다. 바쁘시면 한 1, 2분 정도 뒤로 가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빨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연신중학교도 한번 이걸 클릭을 하고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 폴리곤 객체 추가 일단 4번이죠. 운동장 5번 농구장 이게 6번 본관이 되겠죠. 별관도 뭐 있긴 할 텐데 이게 별관이라고 합시다.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중학교 7번 별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서 제가 또 이거를 다른 속성을 결합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라서 딱 3개만 하겠습니다. 연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레이어가 잘 뜨지가 않네요. 카카오 스트릿이 아니면 이거 2개만 해서 진행을 할게요. 네.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할 때는 더 많이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편집 모드를 푸시고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제 레이어 범위를 확대를 하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속성에 들어가서 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면은 이 제가 건물에 맞게끔 했죠. 근데 이거를 풀면은 뭐 운동장, 본관, 별관 그리고 뭐 운동장, 농구장, 본관, 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이디를 보시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중학교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까 전에 했을 때 여기다가 컬럼을 하나 더 해서 중학교라고 한 후에 어떤 중학교인지 써줬어야 되는데 써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써준다고 해도 너무 많으면은 좀 힘드니까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냥 요 점 속성에 있는 이 학교명을 결합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따라서 인접한 점에 있는 그 중학교라는 학교명을 입력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요 속성을 요로 담아주자 라고 해서 지금 담는 작업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중학교에서 인접, 그 인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거리잖아요. 이제 거리를 하면 공간 분석에선 바로 이 버퍼를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버퍼를 해서 여기가 담기는 부분만 이걸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에 들어가서 버퍼를 그린 후에 이거 담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점 기준 여긴 길어야 100m 정도면 되겠네요. 여기도 100m를 조금 넘네요. 한 150m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간적 거리 150m, 세그먼트는 20. 그래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역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버퍼가 전체적으로 되었지만 저희는 이제 이 서울 이 두 개만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죠. 이 두 개를 덮는 데에는. 그래서 이 출력물을 기준으로 위치를 기준으로 속성을 덮어줄 거예요. 속성을 결합을 시켜줄 건데 위치를 이용해서 조인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성한 이 서울중학교 건물 운동장이라는 이 레이어에 방금 생성한 버퍼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인을 1, 2, 1대 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가할 필드는 이거를 체크를 안 하면 전체 다 조인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단순히 학교명이잖아요. 학교명을 해서 확인을 한 후에 실행을 한번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인된 레이어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보이죠? 이게 이 조인된 레이어를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운동장이 두 개였는데 지금 학교라는 거를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 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천중학교의 운동장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신중학교의 운동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속성이 필요하면은 다양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원하는 레이어가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붙여진 게 없는데, 만약에 학교까지 써 있는 걸 쓰고 싶다라면은 이거를 이제 조인된 레이어를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보내기에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후에 저는 서울중학교 건물 운동장 하고 학교명도 있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후에 확인을 하면은 이제 요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이 그냥 기존 데이터는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레이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정말 작은 지역이잖아요. 작은 지역에서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이런 서울 전역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면은 사실상 힘들긴 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기관이나 다양한 기업에서 사용을 하는 게 맞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리정보공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저도 지금 이 다음 지도라는 걸 참고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거 쉐이프를 만들 때는 아마 직접 그 위치에 가서 그 좌표계를 지역에다가 직접 찍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그런 개발을 할 때 디지타이징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따라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작은 지역에서 예를 들면 특정 대학교 기준으로 피처를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그만 지역에 대해서는 본인이 레이어를 만들고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 그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그 임의로 내 맘대로 지도 만들기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